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의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펙 미디어 센터는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정상급 국빈용 숙소 준비도 5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인 화백 컨벤션 센터와 인접해 에이펙 미디어 센터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2억의 예산이 투입돼 현재까지 4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회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달할 미디어 센터는 4,000명의 국내외 취재진을 수용할 수 있는데 첨단 방송 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로 시설들은 국제방송실하고 기자 휴식 공간, 그다음에 이제 브리핑룸이 이제 완비가 될 계획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 중이고. 또 세계 정상들을 위한 국빈용 숙소 35곳도 50%의 공정률을 보이며 호텔마다 리모델링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80억을 투입하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정상회의 만찬장도 공정률은 20%에 불과하지만 외부에서 만들어진 구조물을 옮겨와 설치하는 방식이어서 공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이 20%지만은 저희들 만찬장 관련해서는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석조 계단, 석가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목조가 한 50% 정도 됩니다. 지금 골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상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첨단 산업 벤처 펀드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 펀드는 경북도와 벤처투자회사가 공동 기획한 것으로 도내 SMR, 수소산업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투자해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2026년부터 본격 운용에 돌입하며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민간 주도형 산업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모두 4,575억 원 규모의 재해 복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확보한 재해 복구비 3,700억 원과 영덕군이 정부의 건의에 확보한 마을 재건 사업비 875억 원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 임시주택 건설, 산불 피해지 긴급 벌채, 송이 생산지 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리 노물리 도시재생 사업, 오보리, 매정 1리, 삼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 마을 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취임 1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1년의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교육, 의료에 뒤처지면 선도도시가 못 된다며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소도시에 머무르지 말고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최초 삼선 시장인 이강덕 포항시장,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 다변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11년 임기 최대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3개 분야 특화 단지를 지정받았고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 특구 선정으로 신산업 중심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확장해 회색 도시에 녹색 바람을 불러넣었고 불모지나 다름없는 마이스 산업을 출발시켰습니다. 지진과 태풍 피해를 빨리 극복했던 시민과 공직자들의 경험은 자신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연구중심 의대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AI 주권을 잃어버리면은 나라든 지역이든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을 카카오가 왜 저렇게 하면 카카오 자기들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위 산업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포스코 자체 LNG 발전소와 수소환원 제철소 건립에 지방정부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하겠다고 매립장
제5 매립장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없애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해라. 행정규 지원할게. 포항 지진 대법원 상고심 소송 비용은 조례 제정에 따라 포항시가 지불하고 영일만 대교는 기존 노선대로 건설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래 포항은 국제도시로 발돋움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명제도 남겼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을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도시가 경쟁의 원천이다. 이렇게 지금 다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과 관계없이 포항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거론되고 또 교류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임기 말 권력 누수, 레임덕 우려에 대해선 공직 시스템이 잘 꾸려져 있어 그런 일은 없고 건강도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도지사, 국회의원 등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 포항사랑카드를 주결제 수단으로 연계한 대중교통 통합 브랜드 타보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항시는 타보소 택시 호출과 관광택시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시내버스, 시티투어, 자율주행차 등 포항 전역의 교통수단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일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타보소 택시 가입자 수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서비스 개선과 현장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자 일각에선 그 여파로 지방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며 하반기에도 지역 부동산은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대구 부동산 시장 전망을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500가구가 넘습니다. 2달 연속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여기에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4,000가구에 육박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월 넷째 주 기준으로 83주 연속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대구 지역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의 이제 매수 심리를 불어올릴 수 있는 유인책이 거의 없습니다. 대출 규제라든지 또는 세제 완화 정책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다 할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대출 규제 여파로 지방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없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방 쪽은 대출 규제가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시장 쪽에서 약세 국면들에 있고 또 지방에서 주택을 또 구입했을 때 수도권으로 넘어올 때 대출 규제가 오히려 이제 강화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수도권 쪽에서의 대출 규제가 지방 쪽의 뭐 수요 증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드러난 미분양 외에 대기 중인 공급량도 상당히 쌓여 있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지켜봐야 대구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올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노동당국이 특별대책 운영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올해 대구 경북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오는 10월 8일까지 100일간 50인 미만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특별대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